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론을 말하면 매매하는 습관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매매 습관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인데요.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고, 그때 이제 전업으로 시작했는데요. 근데 책을 읽었죠. 대가들, 주식투자 대가들 책을 읽었는데, 그분들의 삶이 좀 부럽다 있잖아요. 부럽기 때문에 그들처럼 매매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그들이 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감안해서 그 기업 가치를 감안한 시총이 어떤가를 고민하고, 그 시총보다 좀 쌀 때 사는 거, 그게 이제 큰 줄기를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늦게 시작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부럽지만, 그들의 삶이 부럽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살 경우에 제가 혹시라도 인생은행이 평탄하게 살길 바라는데 나락으로 빠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당연히 이제 좋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되면 제가 원치 않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죠. 특히 이제 뭐 인생은 어떻게 보냐, 노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젊었을 때야 뭐 돈도 없어도 되고 좀 그러지만, 나이 먹을수록 돈이 더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도 더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한다면 그들처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게 가치투자고, 가치투자라는 것은 기업 가치 감안해서 매매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투자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두려움, 제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해야지 잘못된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하는 가치 투자를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지가 꽤 지났고, 엄청난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때로 돈을 적잖이 벌긴 했죠. 그렇지만 지금 좀 장이 힘드니까 다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치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제 지인을 좀 빗대서 말했죠. 큰 돈을 벌었는데 예전 습관, 약간 도박성으로 하는 좀 가치투자 아닌 투자를 하는 결과에 의해서 마지막은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매매하는 습관, 버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습관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박처럼 한다고 다 잃은 건 아니고, 돈 크게 버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가 그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확률, 그러니까 높은 확률, 좀 리스크를 제어하는 방법이 가치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생각하는 가치 투자를 하게 된 거고, 그 습관이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에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하던 걸 계속 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 그들과 같이 그들이 살았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확신, 그런 이유 때문에 가치를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이제 사적 모임이 있는데, 한 20 몇몇 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당분간 올해 이제 말까지 계속 가질 건데요. 그런 말 계속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좀 주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을 찾았던 거고, 그분 물론 제가 이제 안 물어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성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투자가 마음에 들고 그런 거니까. 물론 그 내막은 모르겠어요. 저처럼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움 뭐 그게 전문 아니겠지만 제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치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저는 한 거고, 그분들도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한지는 제가 안 물어봤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납득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식투자 습관은 잘 안 바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올바른 습관은 당연히 이제 주식투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오런 버핏이 하는 방법인 거죠. 그게 가치투자고, 제가 동영상도 가치투자가 큰 주제를 이루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가치투자가 쉽지 않고, 또 일정한 정도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은 가치투자를 떠나서 주식투자를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근데 또 이제 대부분은 우리나라 주식투자 하신 분들은 가치투자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제가 말한 가치투자는 기업 가치를 보고, 회사 상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걸맞는 시총인가, 미래 제가 이제 기업가치 말할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 말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도 살만한 가격대인가, 그걸 감안하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가치투자.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투자를 안 하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를 몰라서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도 가치투자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인 방법론, 제가 지금 쓰는 방법론에서는 어떤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막연하게는 알죠. 가치투자를 감안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책으로 배운 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대가들이 안 쓴 이유는 어차피 이걸 하다 보면 그 방법론에서 알게 될 거라는 전제 하에 말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력한 사람을 알게 되니까요. 쉽게 말해서 통으로 사는 가격이 네가 살만한 건가를 보는 거잖아. 이 회사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미래가치 보고, 네가 너라면 통으로 사겠냐? 여기 산 다음에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느냐? 그 시총에 사는 게 이제 가치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계속 제가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쓸 생각이에요. 왜냐면 먼저 쓴 분들이 이제 피터 린치나 오런 버핏, 찰리 이런 분들이 승승장구는 아니더라도 꾸준하잖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차트 매매나 추세 추정 이런 거 솔직히 매력적인 한 부분 있긴 한데, 크게 한번 당하거든요. 가격을 좀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투자라는 것은 주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려면 기업가치가 상승할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가치가 상승할 종목을 찾다 보면 결국 주가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최근 10몇 년 동안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을 잡으면 대부분 기업가치 상승한 종목이 많거든요. 물론 유용하면 되게 많아요. 최소한 10몇 가지 유용이 있는데, 그 유용화를 자기가 정리한 다음에 그 유용에 부합한 종목을 사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기다림이 필요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걸 검증하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이런 일련의 과정 어렵죠. 어렵고, 제 유튜브도 필연적으로 가치주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가투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글을 쓰는데, 그런 말 댓글을 남겼죠. 제가 하는 이런 가치투자는 필연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적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공감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 유튜브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이 듣기가 힘들죠. 왜냐면 화끈하지 않거든요. 화끈해야지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화끈함이 없고 바로바로 실적이 연동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또 엄청난 수익을 바라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가치 상장한 만큼 더 주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걸 전혀 이제 예상치 않고, 최소한 기업가치 성장한 만큼 주가는 오른다, 시총 오른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없죠. 뭐 때에 따라서 몇 푼도 먹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정말 어떻게 보면 주가 올라간 게 화끈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한 방법은 2차전지 뭐 비싸면 아예 안 들어가니까 화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미가 없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오런 버핏이나 피터지 이런 분도 뭐 1년에 몇백 프로 이런 게임을 아예 안 해요. 보면 그분들의 유대성은 일정한 퍼센트를 꾸준하게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투자가 물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드러내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슈퍼게임이 분들이 계시죠. 이제 가치투자연구소 카페 회장도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근데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솔직히 잘 없어요. 근데 숨어 있겠죠. 숨어 있을 텐데 드러내지 않으니까 저희가 느낄 수가 없고 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스로 공부해서 가출하는 방법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방법을 써먹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선 주식투자 습관을 올바르게 하는 게 제가 이제 당연히 왜 그렇게 하냐를 생각한다면 결국 이제 대가들 책을 많이 읽어보면 이제 결과론적이겠죠. 몇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음에 갖고 하는 건데 결국 주식투자라는 것은 사업과 똑같이 큰 금액일 때 의미 있거든요. 적은 금액일 때는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예를 들면 1억일 때, 10억일 때, 100억일 때 다를 거잖아요. 근데 100억일 때는 10%가 10억이니까 일반 사람이 평생 벌 걸 10%인데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도 50세 넘어서 뭐 조단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50세 이상 되면서 워낙 그 퍼센트는 똑같더라도 금액 자체가 시작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쓰는 금액이 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유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현명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현명하다 생각하고 이제 방향 설정한 거죠. 결국 적은 금액 때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계속 테스트하고 이게 올바른가 보고 금액이 커질 때 내가 제대로 금액이 적을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써가지고 퍼센트는 적은 금액 때하고 비슷하겠지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버는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뭐 1,000만 원일 때 20%하고 100억일 때 뭐 몇십억일 때 20%는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돈을 많이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치투자는 원래 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많이 쓰려고 주식했는데 많이 쓰지 말라 말하면 모순인데 근데 대부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버핏도 그렇고 피선치도 엄청나게 막 그 미국의 이제 부자들 보면 돈 엄청 쓰잖아요. 뭐 영화부 이런 거 보면 뭐 허화스럽게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버핏도 되게 이제 소박하게 살고 이게 돈을 버는 게 즐거움을 느끼지 돈을 쓰는 데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화학 주택 나오면 뭐 주식투자 저희 이제 종교할 만한 주식투자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걸맞는 집을 엄청난 집을 사는 경우도 드문 것 같긴 하거든요. 있겠죠.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주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적 유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걸 예상한 다음에 그에 걸맞으면 이제 맞아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맞음으로써 돈도 벌지만 희열도 느끼는 지적 유예라고 하거든요. 책에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겠죠 아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더 높은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하는 거고. 아무튼 이 주식투자 습관은 잘 안 변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깊게 해야 돼요 처음에. 왜냐면 어차피 이게 딱 차트 매매하는 사람 차트 하는 거고 근데 또 돈을 벌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 나가든지 그러면 뭐 돈 많이 버는데 차트만 봐. 기억치 안 봐. 근데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돈 벌어봐요. 그러면 안 바뀔 거잖아요. 기업 가치는 안 볼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고봉을 치는 워런 버핏은 기업 가치 보잖아요. 기업 가치 보고 거기 걸맞은 시총가 감안하고 그 미래성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그 매매 습관이죠. 아무튼 근데 이게 참 시간을 요하는 게임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떤 이 유튜브 찍는 것도 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멘탈도 강화하고 정신력도 강화하고 좀 더 다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유튜브 자체가 돈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1000명도 안 되고, 나중에 뭐 10,000명, 뭐 몇만 명 돼도 돈이 크게 안 돼요. 안 될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저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습관, 뭐 중요시해요. 중요시하고, 왜냐면 잘 안 바뀌니까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잘.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좀 더 고치기 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매매 습관은 올바르게 하고 대신 그냥 같이 산다 이런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막연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전업이 아닌 이상 직장생활 하면서 뭐 가출을 했다. 그럼 깊게는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살기 바쁘잖아요.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뭐 바쁠 때는 주식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계속 바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있으니까 깊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출을 한다고 치더라도 가출하는 구체적인 방법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버핏도 이전에 뭐 젊은 날에 차트 매매를 하셨다고 그죠. 2년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제가 떠든다 이렇게 말한다고 같이도 아는 사람이 하진 않아.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은 좀 모방해서 조금 좋은 점을 취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 같이도 아는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보고 갑자기 같이도 한다. 이런 건 좀 어렵죠. 어렵고 대신 같이도 할 용의가 있지만 방법론을 모르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깊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 있겠죠. 아무튼 습관은 잘 안 바뀐다. 그래서 매매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려는데 당연히 최고봉인 오런 버핏 가치도 하니까 저희도 가치도 하는 거고 가치도 구체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언급할 거니까 아무튼 또 어떻게 보면 좀 도박처럼 해서 돈 버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벌어버려야잖아요. 억대를 막 도박처럼 했어. 막 기업은 안 봐. 실적을 안 모르겠어. 막 수급으로 올라간대. 샀어. 근데 벌어. 근데 억대에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근데 또 벌어. 그래가 몇십억까지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몇백억짜리 가는까지는 모르겠어요. 몇십억 가는 사람은 아니까. 근데 그러다가 계속 도박처럼 하니까 도박이란 게 원래 계속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도박이라 할 수 있잖아요. 도박은 원래 벌긴 한데 결국 잃게 되는 게 도박이니까 결국 기업 가치를 도외시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계속 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큰 금액이 있을 때 당하니까 큰 금액이 있을 때 올바르게 투자한 방법을 써먹은 거죠.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써먹어가지고 돈을 벌면 큰 금액일 때는 적금일 때는 생활비 하기 바쁘지만 큰 금액일 때는 생활비 하고도 많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를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계속 올바른 습관으로. 그래서 적금일 때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금액일 때는 효과를 발휘하죠. 왜냐면 쓰고도 남는 금액 있잖아요. 또 그 돈을 쌓을 수도 있고 더 재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잘 안 바뀌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한 이제 구체적인 가치투자 방법을 여러분이 차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저를 위한 유튜브일 수도 있단 말을 하는데 저도 계속 사람이잖아요. 사람 약해요. 그리고 제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만 말은 어겨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막 물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속마음을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저도 괴롭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유튜브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죠. 그런 거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띄엄띄엄 하는데 왜냐면 억길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생각의 여지를 갖고 그런 수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하니까 그런 건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